손준호 선수. 네. 마침내 이제 또 귀국을 했다고. 사실 뭐 손준호 선수는 정말 뭐 우리도 사실 명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축구 선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을 못 만져봐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 좀 길게 이어졌었어요. 뭐 이제 공도 공인데 생활을 못했으니까 예, 계속 그 뭐 조사 받고 하면서 이제 구속 상태로 있었으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축구 팬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러니까 뉴스에도 보도가 이제 되게 많이 됐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 그러니까 축구 별로 안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지 되게 좀 궁금해하셨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. 그리고 손준호 선수는 사실 우리 대표팀에는 지금 당장 우리 전력상 삼선 미드필더,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우리 어떤 갈증이 좀 심하잖아요. 좀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. 여기에 확고한 주전이 필요하다.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손준호 선수는 K리그 MVP 출신에 카타르 월드컵에도 같이 함께할 정도로 벤투 감독 사단에서도 이쁨을 많이 받았고 또 수비력, 넓은 활동 범위, 이 뒤에서 뭔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손준호 선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잘하는 선수거든요. 근데 그 정도의 실력과 명성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갑작스럽게 소식이 뚝 끊기니까 너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반응들이 좀 많았었죠. 네, 일단은 3월 25일에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. 지난주에 이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좀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중국 현지에서 좀 체류를 하다가 이제 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귀국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게 뭐 추방 형태인지 뭐 무죄가 입증돼가지고 귀국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 박문성 의원님 어제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. 뭐 이것저것 해서 일 다 정리되고 마무리해서 이제 귀국이 된 거다라고 손준호 선수랑 또 통화를 하셨다고 해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행이죠, 진짜. 네, 그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이제 그동안 중국 내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절차가 좀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왔고 손준호 선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일단은 한국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아직도 이제 해외에 좀 머물러 있었다, 특히 중국에 있었다가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보기에도 되게 걱정스러운 면이 많았을 것 같은데. 그쵸.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이제 지난해였죠. 지난해 5월 뇌물수수 혐의 때문에 일시 구금됐다가 이제 구속 상태로 전환돼서 계속해서 수사를 좀 받았습니다. 그 출국하는 과정,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심사까지도 문제가 없었대요. 근데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이런 절차를 밟게 됐고. 그 이후에 뭐 대한축구협회가 중국축구협회 그리고 뭐 아시아 축구연맹에 뭐 공문도 보내고 뭐 이게 뭐 이것저것 해서 사항을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했고 뭐 전환진 본부장 그리고 사내 변호사까지도 파견을 했는데 소득 없이 귀국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준호 선수가 전북에서 꽤 오래 뛰기도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애정도 있었던 데다가 팬으로서 갖게 되는 선수에 대한 그 어떤 믿음, 그쵸, 신뢰 이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서서 형철이가 언급했었던 그런 뭐 삼선에 굉장히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축구적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협회 일할 때 그 구단 장례 아나운서 그 전북 하시면서 그 축구협회 장례 아나운서 하는 이정표 아나운서가 한번 소개시켜줬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안면 트고 이제 간단하게 인사만 한 사이였는데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뒤에 제가 이제 올해 지방 촬영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. 뭐 울산도 갔다가 포항 갔다가 뭐 이제 전북도 가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손준호 선수랑 좀 친분 있을 만한 선수들한테 좀 물어봤어요. 이거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. 왜 그러냐면 저희 라이브 할 때나 뭐 입중계 같은 거 할 때 보면 혹시 손준호 선수 소식 관련해서 아시는 거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팬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으면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아니면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밝히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알고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손준호 선수 뭐 상황이 뭐 긍정적으로 좀 처리가 되는 것 같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. 막 이런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도 사실 너무 궁금했었어요. 뭐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제가 그 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게 전혀 없고 뭐 연락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. 사실 모두가 진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. 아니면 정말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. 뭔가 딱 정리된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무에게도 정확한 소식이 들려온 게 없었어요. 맞아요.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손준호 선수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상 거의 1년이잖아요. 그렇죠. 거의 1년이죠. 거의 1년 동안 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그 중국 조사에 좀 임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이 사실 지금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경기를 뛰고 못 뛰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타국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국이어도 그런데 타국인데 타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사를 받게 되고 이제 뭐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그때 당시 알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지켜보는 제3자도 그렇겠습니다만 손준호 선수 본인 그리고 이거 지켜보고 있는 가족 뭐 이제
이런 분들의 그런 심경은 사실 뭐 저희가 좀 이루 말할 수 없이 음. 뭐 감히 예상을 이제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래서 어쨌든 저 역시도 이렇게 물어봤음에도 뭔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답답했었는데 마침내 이제 귀국을 네. 또 하게 돼가지고 참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일단은 손준호 선수가 당장은 좀 네. 뭐 외부랑도 연락을 좀 하지 않고 이제 휴식을 좀 취하면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. 그게 그리고 당연한 수순이기도 그럼요. 하고 일단은 예. 먼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. 네,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로 좀 복귀를 했을 때 뭐 어떤 팀에 가게 될지도 궁금하지만 이 선수가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저는 이제 즐겁게 축구를 네.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좀 들더라고요. 많이 응원을 또 보내주실 것 같아요. 어느 상황이 되었건 간에. 아무래도 손준호 선수가 그 1년 거의 1년 동안의 중국에서의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몸 상태가 관리가 됐고 유지가 되는지 뭐 본인만이 제일 잘 알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.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추측만 했을 때는 공과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실전 감각이 그만큼 네.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. 바로 감각을 찾기 그리고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. 네, 일단은 휴식을 먼저 취하는 게 그건 맞아요. 우선이고. 근데 그래도 이 손준호라는 선수의 명성을 봤을 때 또 사실 꼭 K리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. 어느 나라 뭐 심지어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고 우수한 삼선 미드필더에 대해서는 진짜 수많은 수요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필요하죠. 이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도 분명 우리 아무래도 손준호 선수도 이러면 한국에서의 잔류를 좀 우선시하지 않을까 아마도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어느 팀에 가건 간에 정말 손준호 선수는 리그 팬들 자체 우리 축구 팬들에게 다 박수를 맞아요.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응원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네. 뭐 길게 봤을 때는 대한민국 대표팀까지 좀 복귀를 해가지고 전력에 보탬이 된다면 진짜 좋은 네. 기회, 좋은 기량을 보여주면서 좀 재밌게 네. 이제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